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 무잔이 서로의 영혼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탄지로가 되어 스사마루, 야바와 싸우게 되고 탄지로가 무장의 몸이 되어 피살대원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는 임무로 가던 중 멀리서부터 어떤 곤란에 처한 것 같은 여자와 그녀를 붙들고 있는 어떤 노란머리 검사를 보게 되었는데 미개한 인간 녀석들 대낮부터 시끄럽게 하고 있군 이라며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노란머리 제인씨가 넌 기살대 검사 라고 하며 부자를 알아봤고 부자는 너 뭐냐 쓰레기 꺼져라 라고 매몰차게 말했는데 제인씨는 나 기억 안 나냐고 우리 선별 시험 때 보지 않았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부자는 이 탄지로운 녀석과 아는 사이였나? 일단 이 녀석은 귀살대니 앞으로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겠군 이라며 일단 제이치의 인사를 받아줬고 그들이 받은 임무가 같은 곳이라는 것도 확인했죠. 부자는 혈기를 퇴치하는 데에는 이 녀석을 써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갔는데 제이치는 들어가자마자 겁에 질려서 나는 혈기가 싸우는 게 무섭다며 징징거렸고 부자는 혈기를 겁내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너도 기살대 검사라면 그래도 패기 있게 싸워야 하지 않겠냐고 공려를 했지만 제인치는 그저 공포에 질려있는 상태에 부자는 한바탕 제인치의 뺨따구를 날린 뒤 하필이면 이딴 녀석이랑 같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느냐고 열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제인치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혼자라도 해봐야겠다며 뛰어나갔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어떤 맷데이터를 쓴 남자가 뛰어와 몸통 박치기로 부자를 날려버렸고 부자는 저 녀석은 뭐지? 혈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며 고통스러워했죠. 이노스케는 뭐야? 니 녀석 기살대 검사였나? 분명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내 착각이었군 이라고 한 뒤 다른 곳으로 쌩 하고 달려갔습니다. 부자는 저 미친 자식은 뭐냐고 기살대 정상적인 녀석은 없는 거냐고 부들거렸고 그대로 저택 곳곳을 누비며 혈기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주친 교우가이 부자인 교우가이를 보고 저 녀석이 이곳의 주인이었구나 오랜만에 보니 또 반갑네 그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교우가이는 이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난다고 곧바로 부장을 공격했고 부자는 이 자식 지금 뭐하는 거야 너다 너의 주인 기부치지 무장이다 라고 소리쳤죠. 교우가이는 그 말 듣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 혁이 만약에 그분이라면 나는 상현을 코쿠시보다 임마 라고 하며 장구를 쳐 참격을 날렸습니다. 부자는 젠장 이 자식 내 말을 못 믿는구나 그렇다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을 말할 테니 생각을 잘 해보거라 라고 했죠. 부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너는 원래 12개월의 화연 6이었지만 네 녀석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을 많이 잡아먹지 못하는 것에 나는 널 12개월에서 박탈시켰다. 어떠냐? 이제 내 말 믿겠느냐?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교우가이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냈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네 녀석은 꺼내면 안 되는 말을 꺼내고 말았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네 녀석을 갈갈이 찢어주지 라며 더 공격을 보고섰고 부자는 야야 내가 무장이라서 아는 거라니까 이라며 허둥지둥 도망가며 그 공격들을 피했죠. 교우가이는 네 녀석이 그 자식이라고? 안 그래도 그 자식이 내 자익을 박탈해서 빡쳤는데 네 녀석이 그 자식이라면 내가 얼마나 월등한 실력을 가졌는지 너를 죽여서 증명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저 자식 나한테 엄청 불만이 쌓였었나 보네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충성을 안 하고 말이야 라고 하며 참객들을 겨우겨우 피했죠. 아무래도 부자는 교우가이가 공격하는 방향을 읽을 수 있었기에 그에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 있었지만 호흡을 사용하지 못한 자신이 교우가이와 지속적으로 싸움을 한다면 어차피 자신이 먼저 체력이 떨어져 결국 죽고 말 테니 큰일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란을 듣고 뛰어온 이노스케가 여기에 있었구나 혈기 녀석 이라고 하며 교우가이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부자는 휴 그래도 저 자식이라도 와서 다행이군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교우가이는 방해 구조를 바꾸어 이노스케를 현혹시켰고 부자는 저 맷들이가 당하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지금은 일단 맷데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쿄가이가 어떤 방향으로 방을 바꾸고 공격할지 즉각적으로 이노스케가 알렸습니다. 이노스케는 무장이 말한 대로 공격이 날아오고 방의 구조가 바뀌다 보니 저 녀석 엄청나게 감이 좋잖아 라고 흠칫 놀랐고, 쿄가이 역시 어째서 자신의 행동을 읽을 수 있는 건지 당황했죠. 하지만 이노스케의 힘만으로는 쿄가이를 완전 제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태. 이노스케가 쿄가이를 압박하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으로 목을 베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자는 쳇, 미개한 호흡에 검술이라는 걸 배워놨어야 하는 건가? 라며 부들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옆방이 번쩍하더니 문이 갈라졌고 순간 제이치가 튀어나와 번개의 흡 제1형 병렬 일서 미션에 그대로 쿄가이를 향해 튀어 공격했죠. 쿄가이는 황급히 방구조를 바꿔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자니 이노스케에게 저 자식의 팔을 베어버려 라고 소리쳤고, 이노스케는 쿄가의 팔을 베어 장구를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이치의 공격이 쿄가의 목을 갈랐고 그대로 쿄가의 몸은 소멸되기 시작했죠. 사라져가는 쿄가의 앞에 무장이 쓰고 왔고, 이 정도의 기살대 검사들도 이해 못하다니 넌 역시 쓸모없는 녀석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쿄가이는 죽어가는 상황이 되자 탄지로의 몸속에서 무장의 영혼이 비쳐 보였고, 아 정말로 네 녀석 무장이 맞았구나 라고 했죠. 무자는 이제야 그걸 알아보았느냐 이 멍청한 녀석 이라고 했고, 쿄가이는 무자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라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무자는 감상에 젖어 그래 마지막으로 들어주마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쿄가이는 무자님 여쳐먹어라 라고 하며 소멸했죠. 무자는 이 자식 감히? 라고 하며 쿄가이가 있던 곳을 마구마구 발로 밟았는데 제이치가 그 혈기는 이미 사라졌다고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는데 주변에 혈기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그곳으로 뛰어가봤는데 그곳에서는 한 혈기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만둬! 라고 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일륜들을 꺼내려고 했는데 허리춤에는 일륜도가 없었고 그저 촉수가 튀어나와 그 혈기를 찔러버렸습니다. 그 혈기는 무자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당황했고, 탄지로는 나 지금 무자의 몸이었지? 라고 깨달았죠. 탄지로는 더 이상 인간을 해치지 말고 인간과 사이좋게 지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고, 그 혈기는 예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자님 이라고 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뭔 개소리야, 뜬금없이 인간과 사이좋게 지내라니 갑자기 미쳐버리기라도 한 건가? 라고 생각했고, 탄지로는 저기 다 들리는데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 혈기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도망갔고, 탄지로는 이거 참 난감하네 라고 머리를 극적였죠.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부자님 지금 전 하연 6이었던 쿄가이가 기랄대 검사에게 퇴치당했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 목소리에게 넌 누구지? 라고 물었는데 저 나키메입니다 무자님. 예전에 무자님이 하셨던 하얀급의 혈가 퇴치당하면 알리라는 명령이 있어서요. 지금 바쁘지 않다면 무한성으로 모셔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무한성? 그곳에 가면 혈기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렇게 무한성 안으로 소환되게 되었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한성을 보고선 와 이래서 무자니 지금껏 걸리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던 거였나? 라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나키메가 다가와 무자님 이번에 쿄가를 죽인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자신이 무자님이라고 자꾸 말하는 녀석이 있었다고 했죠. 탄지로는 혹시 그 녀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긴 줄 아냐고 물었고, 나키메는 쿄가의 마지막 기억을 좀 대입해오니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무자니 자신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무자니 자신의 몸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모든 혈기들에게 앞으로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와 이마에 흉터가 있는 귀살대 검사 그리고 입에 대나무를 물고 있는 소녀 혈기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편 나타공원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무장과 이노스케, 제이츠. 무자는 나타공원산이라면 아무래도 루이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라며 살짝 긴장 반 반가운 반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기들이 모여있는 게 느껴졌고 이미 그곳에서는 많은 귀살대원들이 혈기들과 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노스케와 제이츠는 그대로 뛰어가 거미 혈기들과 싸우게 되었고 무자는 그곳에 있는 혈기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죄다 이들은 거미 혈기들이었고
어째선지 외모도 다 비슷한 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혈기들은 본디 모여서 사는 걸 싫어하는 존재들, 어떻게 이들이 한 곳에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거지? 라며 의아했죠. 그때 한 거미혈기와 마주치게 되었고 부자는 그녀에게 어째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지내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 혈기는 어차피 죽을 녀석이니까 말해줘도 상관없나? 라고 하며 이곳의 혈기들은 모두 처음에는 힘이 약해 귀할대 검사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이곳에 있는 12개월의 루이님께서 우리를 모두 거두어 가족으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아무리 그래도 혈기는 인간을 먹기 위해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라고 당황했죠. 그 혈기는 이어서 나는 루이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우리를 그냥 혈기로 만들어 놓고 내팽겨친 무자보다 루이님이 훨씬 더 아빠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뭐? 나보다 루이를 더 따른다는 소리냐? 그 말은 나에 대한 반란이나 다름없다 라고 했고 누나 거미혈기는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냐고 네가 무자이라도 되는 거냐고 어이없어 했고 무자는 그러고 보니 왜 이 녀석은 내 이름을 말하는데도 내 저주가 발동되지 않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며 무자이라는 녀석의 정보를 내게 조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나?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혈기는 무잔? 사실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엄청나게 큰 무한성이라는 곳에서 숨어있나 보더라고 라며 수다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자는 그런 정보를 발설했음에도 저주로 죽지 않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희는 무장의 이름을 말하면 죽는 거 아니었나? 라고 물었죠. 그에 누나 거미혈기는 원래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제한이 풀리게 되었어. 아무래도 루이님께서 뭔가를 해주신 게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 루이 자식 어떤 수를 쓴 거지? 정말로 나에게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건가? 라며 부들거렸죠. 사실 며칠 전 탄유로는 혈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던 중 무장이 만든 혈기들은 모두 무장의 저주가 몸에 박혀 있어 무장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발설하지 못했기에 혈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탄유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 도무지 혈기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탄유로는 이 발설에 대한 제한을 풀기 위해 집중했고 무장의 몸에 있는 뇌파가 모든 혈기들에게 다 정보 발설의 제한을 해제하게 되어버렸죠. 누나 거미혈기는 이제 즐거운 수다도 다 떨었겠다. 네 녀석을 죽여버려야겠다며 덤볐고 무자는 아무리 내가 호흡의 검사를 못 쓴다고 해도 내 녀석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며 맞서 싸웠는데 그 순간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 가족에게 무슨 짓이냐 라며 아빠 거미혈기가 뛰어와 부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부자는 가까스로 그 주먹을 막았지만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혀 쓰러지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혈기들이 그동안 무장에게 속으로는 앙금이 많이 쌓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무장을 초라하게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